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3일, 그러니까 한 3주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첫 주는 이제 모델링 하고, 두 번째 주는 이제 텍스처 UV 펼치는 거, 그러니까 전개도 펼치는 거, 그리고 텍스처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깅하고 애니메이션 넣는 거. 요렇게 해서 이제 레고 수업이 그렇게 한 3일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이후로 남은 시간 동안은 모델링을 제가 따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이제 모그라프, 이제 모션 그래픽 위주의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기초적으로 여러분도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요 레고 제작하는 요 방법을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요거 끝나면 하나하나씩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품을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항상 도면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전개 도면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고 전개 도면을 좀 찾아볼 거예요. 자, 레고 블루프린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이거는 이미지 하나씩 저장을 해 두세요. 자, 이미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레고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이미지로 보시면은 여기 이거 1026에 1500 사이즈, 1026에 1500 사이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이미지도 있어요. 여기 뭐 900에 1200 사이즈 뭐 이렇게도 있는데 일단 요 이미지로 좀 진행을 할게요. 좀 이미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를 눌러주시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구글 사용하실 때도 여기서 바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썸네일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레고 블루프린트입니다. 자, 레고 블루프린트 이미지를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네마 4D로 가시면 돼요. 시네마 4D에서 레고 블루프린트 아까 이미지 찾아본 거는요. 정면 이미지와 측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두 번 여기다가 불러와 줄 거예요. 일단은 마우스 가운데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4분할로 되고요. 프론트에다가는 정면 이미지를 맞춰줄 거고 라이트에다가는 측면 이미지를 맞춰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메뉴에 이 뷰포트마다 각각의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라이트 뷰에 옵션에서 컨피규어라는 부분을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에 백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백이라는 탭 여기 안에 보면 이미지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이미지라는 항목 여기에다가 아까 다운받으신 거를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 요 뷰포트 상태 보시면 초록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이 있는데 요 마주하는 요 위치가 가장 기준점이에요. 제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측면에 요 가운데 보이는 요 1.3선 요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여기까지 옮겨줍니다. 자, 왼쪽은 마이너스 값, 오른쪽은 플러스 값, 위에는 마이너스 값, 아래쪽은 플러스 값입니다. 그래서 옵셋 X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축으로 가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한 중간에다가 얼추 한번 맞춰주세요. 모델링을 하면서 한 번 더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프론트에서 보겠습니다.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컨피규어 들어가서 보시면요. 우측에 이제 요 뷰포트라는 요 속성 창이 뜨고요. 똑같이 백에서 이미지를 또 적용을 시켜줍니다. 여기서는 정면 이미지가 가운데로 와줘야 되기 때문에 오프셋 X축을 플러스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모델링을 진행을 하기 위한 초반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모델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들어갈 거예요. 레고는 머리가 둥근 원기둥입니다. 그래서 자, 실린더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할게요. 실린더 오브젝트를 좀 불러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외곽 라인이 이렇게 보여서 지금 이 검은색 라인으로도 보이고 뭐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여러분들 보기 좀 편하시게.
여기 요 보이는 상태를 좀 색깔 바꿔주는 방법은요. 여기 에디트라는 메뉴에 프리퍼런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기화 할 때도 여기 좀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컬러 부분이, 컬러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에디트 컬러를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인액티브 포인트, 액티브 포인트 있고요. 인액티브 엣지랑 액티브 엣지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엣지 상태로 봤을 경우 파란색으로 보이고 뭐 이런 기능들인데, 일단 인액티브 엣지랑 액티브 엣지만 좀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요 색깔을 좀 더 바꿔주는 게 뭐 요 쉐이디드 와이어 요것도 같이 바꿔줄 겁니다. 일단은 좀 보기 편하게 밝은 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요렇게. 자, 여기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요렇게. 그죠? 여기 퍼스펙티브에서도 디스플레이를 라인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요. 요렇게 그냥 보이는 라인이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 액티브 엣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에디트 들어가실 때 좀 보시게 되겠지만 색깔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 밝은 색으로 다 바꿔줄 겁니다. 밝은 색으로 좀 더 가볼까요? 자, 이렇게 요 정도 에메랄드 그린색으로 좀 바꿔주고요. 액티브 엣지도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자, 요렇게 요 정도만 바꿔주겠습니다. 액티브랑 인액티브랑 쉐이디드 와이어 요 세 개만 좀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뷰포트 요 라이트하고 프론트 뷰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라인이 좀 많이 보이게요. 그래야 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와이어 프레임으로 좀 바꿔줍니다. 자, 요 정도 바꿔준 다음에 이번에는 머리 위치로 옮겨서, 자, 여기 프론트 뷰에서 마우스 가운데 클릭하면 여기가 화면이 커지죠. 얘를 무브 툴로, 자, 무브 툴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위로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좌우 폭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주황색 점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 주황색 점이 보입니다. 요 점이 오브젝트에서 레디우스나 요 헤이트 부분을 그러니까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 수치가 변하죠. 여기 해서 위치랑 요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근데 또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요 또 도면의 좌우가 안 맞아요. 그죠? 좌우가 안 맞아서 요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옵션에서 컨피규어 들어가서 오프셋 X 방향 요거 조금 조절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는데 너무 크니까 151.5 정도 주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사이즈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머리 요 크기는 하나 맞췄어요. 그 다음에 요 머리 위에 꼭지 부분 그리고 목 부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를 컨트롤 C V 해주시면 여기 하나가 더 복사가 돼요. 얘를 위로 올려서 자, 사이즈 좀 줄여 주시고요. 겹치게 둘 겁니다. 이렇게 겹치게. 머리 부분하고 꼭지 부분하고 요 정도 이게 겹치게끔 놔줄 거예요. 요 정도 이렇게 겹치게 놔줄 겁니다. 자, 이번엔 목으로 갈게요. 똑같이 컨트롤 C V 하시면 하나 또 복사가 됩니다. 자, 얘 밑으로 내려서 목 부분 이렇게 퐁 너비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꼭지 부분과 얼굴 부분과 목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딱 요 정도 맞게끔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브젝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개로 그리고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나로 뭉쳐 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너레이트 기능에 보시면요, 이게 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 도형을 합쳐주고 나눠주고 이제 겹치는 부분만 보여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절을 좀 해주는 기능이에요. 나눠주는. 그러니까 일러스트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패스파인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자, 일단 머리하고 꼭지 부분 요 두 개를 먼저 여기다 합쳐줄 거예요. 자, 요 두 개를, 왜냐면 이제 부을이라는 기능은 딱 도형 딱 두 개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두 개 외에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씩 잡아줍니다.
자, 실린더 1번과 실린더를 이렇게 부울에다 넣어 주시게 되면요. 자, 어떤 모양이냐? 여기 꼭지에서 요 얼굴 모양이 잘려나간 형태예요. 그죠? 잘려나간 형태입니다. 얘가 없을 때는 이렇게 겹쳐 있다가 부울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되면 요 부분이 잘려나가고 얘만 남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지만 패스파인더 기능처럼 이제 합쳐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부울이라는 기능에 오브젝트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유니온 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눌러주시면요. 자, 겹쳐지는 부분 사라지고요. 위에 꼭지 부분과 밑에 얼굴 부분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죠? 자, 이번에는 요 목 부분도 같이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 똑같이 부울 기능을 하나 꺼내 주고요. 이번엔 요 두 개를 동시에 넣어 주시면 돼요. 요 오브젝트 두 개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 부울로 만들어진 요 도형 하나가 여기 C4D에서는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요 부울과 실린더 2 얘를 동시에 여기다 부울 1번에다가 집어넣고 부울 1번의 기능은요 똑같이 유니온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요 겹쳐지는 요 부분이 사라지면서 하나로 도형이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시면 자, 모양이 일단은 다 하나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됐을 여기 이제 도면을 보게 되면 요 끝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잡혀 있습니다. 자, 요 둥글게 잡혀 있는 부분 좀 다듬어 줄게요. 실린더가 얼굴이에요. 실린더가 여기 캡스라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휠렛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휠렛이 뭐냐면 요 이제 알진 네모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을 둥글게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휠렛 체크해 주시고요. 휠렛 체크해 주시게 되면 여기 주황색 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얘는 요 휠렛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잡아서 둥글게 모양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지 부분 가겠습니다. 얘도 여기 끝부분이 둥글게 돼 있어요. 똑같이 휠렛 잡아 주시고요. 요 점을 이동시켜서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위치 조절해 주시고, 자, 목 부분은 보니까 없습니다. 목 부분을 굳이 건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굴 부분이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네를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요 불 1번을 마우스 가운데 마우스 휠로 클릭을 하시면요. 밑에 안에 종속되어 있는 요소들까지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아니면 드래그로 이렇게 전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능 여러가지 기능 들어가서 하나로 만들어준 요 도형을 레이어가 5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거를 레이어 하나로,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따지고 보면요 레스터라이즈라는 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효과든 모든 기능이든 하나로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부울이라는 글씨로 이 도형이 하나로 딱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헤드가 되겠죠. 이렇게. 자, 머리는 이렇게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으로 들어갈게요. 몸통으로 프론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큐브를 불러주죠. 이번에는 큐브입니다. 큐브를 불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몸통을 만들 건데요. 레고 몸통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뭔가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 요 팔 모양으로 가려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몸통 크기는 가장 여기 끝까지 키워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튀어나온 부분까지. 다만 여기 밑에까지 다 만들어 줄 거는 아니고요. 여기 직선으로 내려오는 요 부분, 수직으로 내려오는 요 부분을 제외한 윗부분만 모양을 좀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양을 요 부분까지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자, 요 큐브를 일단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같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몸이 부드럽게 꺾이는 거를 생각을 해서 여기다 좀 라인을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큐브 오브젝트 보시면 세그멘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거 진행했었죠. 처음에 큐브 움직이는 거 애니메이션 할 때 첫날 그때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세그멘트 Y축은 한 3 정도 또는 4 정도 주시고요. X축으로도 한 4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디포머 기능을 좀 넣어줄 건데 여기 FF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FFD는 뭐냐면 포토샵의 프리 트랜스폼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트롤 T 단축키 있었죠. 자, 요거 FFD에 그리드 포인트를 다 숫자 2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큐브에다 종속을 시켜줍니다. 큐브에다. 아까 전에는 여기 이제 P2 페어런트라는 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얘가 종속이 되면요. 얘 부모 여긴 요 큐브에 맞춰줄 수 있는 요 P2 페어런트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 보라색으로 라인 보이는 게 딱 여기 맞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을 여기를 좀 줄여줄 겁니다. 이렇게 윗부분을 좀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FFD 선택해 주시고 왼쪽에 보시면 포인트 있습니다. 포인트 선택해 주시고 자, 렉탱글 셀렉션 툴 요거 선택해 줄게요. 렉탱글 셀렉션 툴. 그 다음에 only select visible elements 여기 요거 체크 해지를 해줍니다. 자, 이 기능이 뭐냐? 이게 기능이 켜져 있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클릭 드래그로 이 윗부분을 선택을 해주면요. 뭔가 두 개가 선택이 되는데 자,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점은 선택이 안 돼요. 보이는 부분만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체크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면요. 뒷부분까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로 X축만 이렇게 줄여주면 되죠. 여기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냥 바깥쪽을 클릭해서 움직여 주시면요. 위에서 봤을 때 안으로 다 같이 들어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X축 요 피봇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줄여 주셔야 돼요. 어깨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보시면서 여기 너무 많이 앞뒤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 큐브 사이즈를 줄여 주시면 됩니다. 큐브를 이렇게 사이즈 줄여 주시면 자, 레고 몸통 크기가 딱 맞춰지죠. 그 다음에 요 큐브하고 FFD를 또 하나로 아까 전에 헤드 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마우스 가운데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 여기 밑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 부분 만들어 줄게요. 자, 폴리곤 툴 선택하시고요.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면 4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밑에 있는 면 4개. 그 다음에 프론트 보시면서 요만큼 내려줄 건데 그냥 내려주면 안 되니까 면을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익스트루드 이게 뭐냐면 선택한 면을 뽑아주는 기능입니다. 직각으로. 그래서 얘는 요거 기능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움직이면요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빈 공간 오브젝트가 아닌 빈 공간을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요만큼 튀어나오게 되죠. 면을 생성해주는 기능이고요. 모델링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몸통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형태가.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플라스틱이든 금속이든 모든 제품에는요 일단 사람이 닿았을 때 날카로워서 베이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끝부분을 약간 둥글게, 또 레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또 많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디포머 기능 안에 보시면 또 맨 마지막에 베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오브젝트의 휠렛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베벨을 큐브에다가 넣어 주시면요 모든 라인이 두 줄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런 필요 없는 부분까지 두 줄로 바꿔줄 필요는 없으니까
자, 요 베벨이라는 기능 안에 보시면 유즈 앵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체크해 주시게 되면 요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 여기 유즈 앵글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앵글 스레홀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요. 여기 부분 체크를 해주면 스레홀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40도 이상으로 꺾인 부분만 이렇게 베벨이라는 기능을 적용시켜줘라 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즈 앵글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큐브 1번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중간 클릭 그 다음에 우클릭 하신 다음에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죠. 요렇게 그 다음에 무브 툴 눌러서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자, 요렇게 몸통 완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허리 또 들어갈게요. 허리 이름 바꿔주고요. 바디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자, 허리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 큐브 불러줍니다. 그리고 큐브 여기 모델 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요 주황색 점을 보시면 돼요. 반드시 모델 툴에서만 요 주황색 점이 활성화가 됩니다. 요 점이나 엣지나 폴리곤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모델 툴을 눌러 주시면 주황색 점이 보이니까 이걸 잡고 좌우 조절로 해서 위아래 조절로 해서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그냥 최대한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만 적당히 맞춰 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딱 맞춰 주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니까 자,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자, 얘도 똑같이 요 라인 맞춰 줄게요. 그래서 큐브 X축으로만 자, 4 정도 주면요 똑같이 이런 라인이 완전히 일정하게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이드 뷰에서 보고 라이트 뷰에서 본 다음에 양옆에 폭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바디 같은 경우는 베벨이라는 기능을 줬지만 이번에는 큐브에서 휠렛이라는 기능을 줄게요. 휠렛 눌러주시면요 얘는 외곽 부분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몸통하고 좀 비슷하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휠렛 레디우스를 1cm 그 다음에 휠렛 서브 디비전을 1로 잡아주시면요 이렇게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죠. 자, 베벨 기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까지 끝났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모양이 틀리죠. 헤드하고 바디 모양은 삼각형의 점인데 큐브는 육면체입니다. 이 상태면은 UV 전개도 펼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개도 펼쳐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하시려면 요게 보여줘야 됩니다. UVW 태그라는 게.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안 보이죠. 자, 이거 보이게 해주는 방법은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Make Editable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자, 모양이 바뀌면서 UVW 태그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된 게 모델링이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웨이스트 허리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다리 가운데 보시면 요 둥근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고 다리 요거의 회전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레고 장난감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다리가 돌아가는데 이 부분 다 둥글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불러주죠. 실린더 불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위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얘를 옆으로 눕힐 겁니다. 오브젝트 탭에 가서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고 현재 플러스 Y라서 얘가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좌우는 여기 X축이죠. 그죠? X 방향이에요. 그래서 X로 잡아주시면 옆으로 눕죠. 이 상태에서 자, 라이트 뷰에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위치 옮겨주시고요. 요 주황색 점, 모퉁이에 있는 주황색 점은 요 레디우스 크기, 원주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조절을 해서 둥글게 모양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는 여기 끝부분에서 라인이 나오고요. 여기 앞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라인이 나오는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맞는 수치가 맞는 수치로 따지면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본 결과 요 로테이션 세그멘트 부분을 36으로 되어 있는 거는 36각 기둥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20으로 20각 기둥으로 바꿔 주시면요. 자, 라인이 여기 딱 맞게 됩니다.
요건 이제 제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요 수치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론트로 가서 좌우 폭으로 회전축 크기를 너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다가 캡스 휠렛 기능이 들어가질 거예요. 휠렛 체크해 주시고요. 세그멘츠는 1이고 레디우스는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요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하죠. 컨트롤 C, V. 그 다음에 얘도 어차피 똑같은 다리 윗부분이 여기 둥근 부분이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밑에 회전축 잡아준 부분에는 얘는 자, make editable 바꿔주시고요. 자, 얘는 사이클이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회전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다리 부분이 될 건데 오른쪽 다리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다리를 제작을 할 때는 요 휠렛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휠렛 얘는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 처음에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붙이기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얘만 에디터블로 가준 거예요. 휠렛을 꺼주기 위해서. 자, 요 실린더 1을 휠렛으로 바꿔준 다음에 휠렛을 꺼준 다음에 메이크 에디터블로 바로 갑니다. 얘는 그러니까 메이크 에디터블로 가는 그 시점이 얘는 휠렛이 들어가 있는 상태, 얘는 휠렛이 안 들어가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다리를 만들 때 둥글게 이제 요 덩어리채로 모양을 만들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막 생겨요. 그래서 일단 단면으로 먼저 다리를 만들 겁니다. 단면으로. 그래서 자, 프론트에서 보신 다음에 메이크 에디터블로 갔기 때문에 점선면 선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자, 포인트 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툴 선택을 해 주시면요. 자, 전체 이제 점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자, 단면만 생깁니다. 이쪽 단면만. 그죠?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폴리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프론트에서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면이 다 선택이 돼요. 전체 면이.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입니다. 폴리곤 전체 선택이란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좀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또 눌러주시면요. 여기 가운데 찌꺼기, 요 점 찌꺼기들이 생겨요. 요 점 찌꺼기. 이거는 뭐 안 지워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좀 불편해요. 선택했을 때 막 남아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리 이게 측면에서 보시면요. 여기 뒷부분 가장 뒤쪽에 있는 점에서 밑으로 라인이 나올 거고 앞쪽 이 라인에서 또 라인이 이렇게 앞쪽 다리 앞쪽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들 요 사이에 있는 점 6개는 또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라인들은. 그래서 요 점 6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선택하시고 딜리트 지워주시면 요렇게 자, 입 벌린 팩맨 모양이 되죠.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엣지를 선택을 합니다. 무브 툴로 가고요. 엣지 툴 무브 선택하신 다음에 요 잘린 두 단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라이트 뷰에서 보면서 라이트 뷰 보면서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그리고 이 라인을 쭉 빼줍니다.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요.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죠? 이렇게. 자, 이 익스트루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클릭 드래그를 막 여러 번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러 번 이렇게 튀어나와 버려요. 요거는 이렇게 만들면 이제 나중에 완성을 다 하고도 면이 어딘가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걸 못 찾게 됩니다. 겹쳐 있게 되면요.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찾겠지만 하다 보면 겹쳐져 있는 부분들도 생겨버리게 돼요. 그러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지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하시면서 클릭 드래그를 한 번만 딱 해주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 툴로요. 얘를 Y축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얘네들이 이게 평면이 되는데 이게 수평하게 되는데 또 내려가다 보면 또 반대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걸 조절을 할 때 여기 사이즈 여기 Y축 수치를 보시게 되면요. 계속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요. 요 간격
가장 위에 있는 부분과 가장 아래에 있는 간격이 0으로 되면서 수평으로 맞춰져요. 그리고 나서 자 포인트 요 무브 툴로 앞에 있는 점을 선택해 가지고 앞으로 쭉 당겨 주는데 얘하고 수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앞에 있는 요 점과 위치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 Z축 값이. 그래서 이 Z축 값을 복사를 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점에다가 Z축에다가 이렇게 수치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Z축이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양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또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귀찮을 수가 있는데 자 스냅 기능으로 붙여주는 기능도 따로 있습니다. 자 얘는 요 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자석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스냅 기능이에요. 요 스냅 기능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길게 한번 눌러보시면은 버텍스 스냅이라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탑뷰로 가죠. 탑뷰로 가서 얘를 위로 Z축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주다 보면요. 얘가 가서 스냅으로 딱딱 붙어요.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스냅 기능을 활성해서 이제 수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같은 위치,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수평으로 맞춰지는 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주면요. 렉탱글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아래에 있는 점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발목 부분으로 내려주죠. 발목 부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엣지 툴로 요 라인 2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똑같이 또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자, 빈 공간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발바닥까지 맞춰주신 다음에 이번에 요 발 앞쪽 이 상태 그대로 클릭해 주시고요. 빈 공간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단면으로 발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또 들어갈 겁니다. 폴리곤으로 가시고요. 폴리곤 그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죠. 그리고 프론트 보시면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발도 두께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익스트루드를 해주게 되면요 반대쪽은 이렇게 폴리곤으로 익스트루드 해주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버려요. 그래서 이 구멍을 막아주려면요 여기 크리에이트 캡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구멍이 막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죠. 다리 도형이. 자, 여기서 모델 툴, 무브 툴 해서 위치 옮겨 주신 다음에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자석 툴이 스냅 툴이 켜져 있으니까 꺼주고 할게요. 자, 여기 어느 정도 안쪽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끝부분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맞게끔 제가 늘리긴 했는데 조금 더 안으로 줄여 주겠습니다. 자, 포인트 렉탱글로 끝부분 선택한 다음에 안으로 좀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다리를 보게 되면 여기 발목에서부터 여기 허벅지 부분까지 이렇게 쭉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 부분 좀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모델 툴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디포머 기능 안에 보시면은 FFD라고 있어요. FFD를 아까 썼었죠. FFD를 여기 실린더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리드 포인트는 둘둘둘로 바꿔줍니다. 둘둘둘. 그리고 피트 페어런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다리 모양에 맞게 이렇게 딱 들어가지죠. 그리고 요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요 다리 바깥쪽 우측 상단에 있는 요 점을 잡고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기울어지지만 발끝에서부터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좀 옮겨줄게요. FFD 요 자체에 이 모델 자체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점을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얘를 발목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요 이쪽이 수직으로 올라가져요. 그죠? 수직으로 올라가지고 발목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꺾이게 됩니다. 자, 다시 포인트로 가서요 요 아까 잡았던 요 두 점을 선택해서 안으로 더 정리해 주시면 여기까지, 자, 요 모양까지 다듬어지죠. 기울어지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리 모양을 다듬는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 실린더 1번을 마우스 휠로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자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눌러주시면 자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무브 툴 선택해 주시고요.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베벨이라는 기능을 또 사용을 해줄게요. 자, 베벨 기능을 실린더에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모든 게 다 두 줄로 바뀌었죠. 여기서 유지 앵글만 체크해 주시면 다 사라집니다. 40도 이상으로 꺾이는 부분만 베벨이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다리입니다. 얘는 오른쪽 다리가 될 거예요. 오른쪽 다리 이렇게. 자, 이번에는 팔 들어가죠. 팔은 이제 팔하고 손만 남았는데 지금 쉬는 시간이 좀 겹칠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끝내놓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라이트 뷰에서 아니 여기서 가죠. 프론트에서 먼저 큐브를 불러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오른쪽으로, 오른발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자, 라이트 뷰로 가죠. 얘는 바로 처음에 요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이프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과 요 이제 세그멘트 요 기능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이따가 하나하나씩 하실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좀 편한 방법으로 잡을게요. 세그멘트 Y 부분을 2라고 두시면요, 가운데 라인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가운데 라인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에디터블 모드로 갑니다. 에디터블. 그리고 포인트 렉탱글 셀렉션 툴 이렇게 가죠. 포인트 렉탱글 셀렉션 툴. 그 다음에 요 점들을 선택을 해서요, 위치를 이동을 시켜줄 건데, 자, 여기 팔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곡선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요 위치, 거기에다가 점을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점은 얘는 팔꿈치가 될 겁니다. 팔꿈치 위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점은요, 팔목 위치에 될 겁니다. 팔목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팔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옆에서 봤을 때. 근데 지금 굉장히 또 넓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안으로 이렇게 좀 지정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팔 보면 위에가 둥글게 돼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보이게끔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주냐, 일단은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여기 나이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이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인데 지금 쓸 거는 이 기능이 아니고요. 여기 모드에 보시면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루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루프로 바꿔주시면요, 한 바퀴 돌려서 잘라줘요. 지금 보이는 대로 이렇게 흰색 라인 보이는 대로 잘라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라이트 뷰에서 가운데 라인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3분의 2 지점, 그 다음 뒤로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너무 가까이는 붙이지 마세요. 가까이는 붙이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한 바퀴. 그죠? 그 다음 라이트 뷰 계속 갈게요. 여기 이제 렉탱글 셀렉션, 포인트로 렉탱글 셀렉션 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좀 이동을 시킬 건데요, 가운데 있는 점을 쭉 가운데로 올려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요 점들 잡고 위로 올려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윗부분이 또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각진 둥근 걸로 이렇게 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줄 거냐, 이제 팔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좀 약간 둥글게 돼 있어요. 레고 팔, 이제 팔뚝 부분이 좀 둥글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듬어 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감으로. 자, 무브 툴, 엣지 툴이에요. 엣지 툴과 무브 툴입니다. 맨 앞쪽에, 바깥쪽에서 앞쪽에 있는 라인과 뒤쪽에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안으로 좀 넣어주죠. 이렇게 요만큼.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라인과 안에 있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둥글게 모양이 잡히게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완만하게 좀 둥글게 잡히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 모양을 좀 다듬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먼저 됐고요. 이번에는 자, 팔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FFD라는 기능을 좀 사용할 겁니다. FFD 큐브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리드 포인트를 둘둘둘로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피투 페어런트. 자, 그럼 이렇게 잡히고요. 여기서 포인트 렉탱글 셀렉션으로 자, 위에 있는 점을 다 선택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이렇게. 그러면 팔이 기울어집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 끝부분이 좀 잘 안 맞는데, 이 끝부분이 잘 안 맞는데, 이 끝부분 점만 다 선택을 해서 밖으로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팔목 이 부분 보면 밑에 라인이 5개가 있어요. 보라색까지. 이 가운데 있는 라인이 팔 가장 바깥쪽,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위치에 맞게끔 위치를 옮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위로 좀 올려서 이 가운데 라인이 끝에 닿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점은 밑으로 내려서 가운데 라인이 이 안쪽에 닿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팔은 일단 기울어진 것까지 모양이 잡혔어요. 기울어진 것까지. 그리고 얘를 마우스 우클릭, 자,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잡아주시면요, 이렇게 팔이 기울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팔꿈치에서 어깨까지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죠? 여기서 어깨까지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점 5개, 5개입니다. 요 5개를 잡고 안으로 좀 넣어주죠.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라인이 딱 닿게끔. 근데 보게 되면 안쪽에 있는 점이 너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스케일 툴로 X축을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줄여주시고 무브 툴로 이동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팔꿈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둥근 거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잡아주신 다음에 이번엔 팔목으로 갈게요. 팔목은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요. 눈으로 보시면서 여길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일 툴로 엣지 툴 선택해 주시고요. 스케일 엣지 툴, 그 다음에 앞쪽 라인 선택해서 얘를 요걸로 줄여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줄여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빈 공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XYZ가 동시에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근데 어차피 라인이기 때문에 길이가 줄어드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도 줄여서 둥글게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둥글게. 자, 요거의 팁은요, 둥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팁은 요 각면의 길이가 비슷하면 많이 둥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비슷하면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서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손목을 빼주죠. 여기서 폴리곤 선택하고 무브 툴, 그 다음에 요 밑에 면 4개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밑에 면. 그리고 자, 프론트 뷰로 가죠. 프론트 뷰에서 여기 손목까지 요만큼의 동그라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이너 사용을 하셔서 빈 공간 클릭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안으로 작아집니다. 둥글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잡혔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익스트루드 갈게요.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얘는 지금 현재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팔목이 요거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손하고 겹치는 위치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줍니다. 요 손 부분하고 겹치는 위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크리에이트 캡스라는 부분이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손목이 나오는데 요 안쪽에 크리에이트 캡스 체크 해지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보시면요, 라인이 생성되지 않고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뭔가 모델을 하실 때 내부가 완전히 텅텅 비어 있어야 돼요. 모델링은. 자, 그래서 체크 해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빈 공간은 어차피 겹치는 모양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돼요.
딜리트. 그러면 요 파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뚫려 있죠. 그죠? 뚫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베벨이라는 기능을 좀 넣어 줄게요. 자, 엣지 선택해 주시고 무브 툴로 여기 팔 겉에 부분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 안쪽은 넣어 주실 필요 없어요. 자, 겉에 부분만 잡아 주시고, 그리고 베벨 기능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똑같이 베벨이에요. 자, 지금 베벨 필렛 해가지고 총 3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베벨 기능 놓고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수치를 내가 맞춰주기가 애매해요. 1cm 정도 해줄 건데, 그러면 아무 기능, 아무 크기로나 이렇게 주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9cm라고 잡혀 있어요. 여기 1cm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딱 맞아지죠. 왜 1cm로 하느냐, 이 몸통이나 허리 부분도 1cm로 잡아줬어요.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팔도 모델링이 끝났어요. 이번에는 손 들어갈 겁니다. 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팔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팔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번엔 손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은 프론트에서 보시면은, 자, 얘가 이제 앞쪽을 바라보고 있죠. 둥근 원형이. 그래서 자, 실린더 하나 불러주시고요. 실린더 불러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얘는 앞으로 눕혀줄 겁니다. 아까 전에 X축 방향이었지만 이번엔 Z축 방향으로 갈 거예요.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을 Z축으로 바꿔주죠. 그럼 앞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요 손 크기에 맞게끔 배치를 좀 해줄게요. 갖고 오셔서 사이즈 레디우스 크기 좀 조절해서 손 크기 맞게끔 원형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라인이 너무 많아서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아까 다리 했던 것처럼 세그멘트 부분, 로테이션 세그멘트를 20으로 바꿔주죠. 20으로 바꿔준 다음에 얘도 일단은 여기 가운데 구멍을 또 뚫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린더를 하나 더 복사를 하죠. 컨트롤 C V.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주는 기능을 아까 썼었어요. 그죠? 유니온 기능 해서 얼굴 합쳐줬죠. 그래서 여기에 제너레이트 기능에 부을 기능을 사용을 해서 A에서 B를 빼주는 겁니다. 요 부을 기능 보시면 불린 타입에 A 서브트랙트 B예요. A에서 B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실린더 1번은 사이즈를 줄여서 요 손 바닥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A, 여기서 얘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실린더가 A가 되고 실린더 1이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위치로 따지면요, 요렇게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린더에서 실린더 1을 빼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빼주려면은 여기 크기가 완전 똑같이 되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한쪽을 줄이거나 한쪽을 늘리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한쪽은 이렇게 줄여주시면, 손 부분 될 거를 좀 줄여주시면 이렇게 레고가 막대기를 잡고 있는 듯한 형상이 되죠. 이 상태에서 얘네 두 개를 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 휠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다리 해줬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한쪽 면만 남기고 다 지울 겁니다. 자, 포인트 렉탱글 셀렉션 툴로 바꿔주시고요. 요 뒤쪽에 있는 점을 다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죠. 이렇게 얘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손가락 끝부분 해가지고 구멍이 또 이렇게 뚫려 있어요. 얘도 뭐 불 가지고 해줘도 상관없지만 그냥 이게 더 빠르니까 요 점을 먼저 지웁니다. 가운데 있는 점 4개를 지우면요, 덩달아 여기 사각형의 점 2개도 사라지기 때문에 요 3개의 면이, 결론적으로 3개의 면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손끝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자, 드래그로 선택해 주시고요. 위치 이동해서 요 손끝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얘도 옮겨 주시고요. 손끝 모양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신 다음에, 자, 이번엔 퍼스펙티브 뷰에서 폴리곤 툴 선택하신 다음에
폴리곤 툴, 무브 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살짝 위치 옮겨 주시면요. 이렇게 여기 손 앞부분까지 옮겨 주신 다음에 포인트로 바꿔 주시면 여기 또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찌꺼기를 렉탱글 셀렉션 툴로 다 선택해 준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손을 만들어 주죠. 폴리곤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들어갑니다. 익스트루드. 자, 라이트 뷰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뒤로 이렇게 손이 나오고요. 얘 현재 크리에이트 캡스가 꺼져 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캡스 눌러서 구멍을 막아주죠. 그럼 일단 손 모양도 나왔어요. 자, 여기 끝부분 사이드에서 이제 라이트 뷰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둥글게 잡혀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그래서 요거 좀 조절을 해줄 거예요. 자, 포인트 무브 툴로요. 얘네 점들을 가장 밑에 있는 점이 여기 안쪽에 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옮겨 주시고요. 이렇게. 자, 기준은 요 가운데 요 흰색 라인이 있지만 이 흰색 라인은 뭐냐면 손 가장 끝 밑부분과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의 거의 중간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위로 올리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요 Z축으로 앞뒤로 조절을 하면서 요거 위치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둥글게만 모양 잡아주시면 다듬어 주시면 돼요. 얘도 붙잡고 옮겨서 둥글게 모양만 다듬어 줄 겁니다. 자, 일단 뭐 얘도 가도록 하죠.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요 점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점 얘도 붙잡고 안으로 넣어서 둥글게 모양 말려 올라가게끔만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살짝 앞으로 조금만 요 정도 잡아주시면 자, 둥글게 손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번엔 뒤쪽 가겠습니다. 뒤쪽은 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과 요 두 점 가져갈게요. 이렇게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점 얘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자, 얘네들도 옮겨주죠. 이번에는 하나씩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 다음에 요것도 움직여주자. 이 정도. 자, 하나하나씩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옮겨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점들 조금씩 다듬어서 둥글게 올라가는 것처럼만 둥글게 보이게끔만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요 정도 잡아주면 하나 더 갈까요?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을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그리고 눈대중으로 요 정도 잡아주시면 일단 손 모양도 이렇게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기에 베벨을 넣어 줄 거예요. 베벨 불린 1번에다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유지 앵글만 눌러주면 자, 손 모양도 끝이 납니다. 요렇게 해서 자, 얘도 마우스 가운데 클릭, 우클릭,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눌러주신 다음에 이름 바꿔주시면요. 핸드 R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전체적으로 외팔 외다리인 레고가 완성이 됩니다.